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공유해주신 자료, 특히 마인크래프트 XTB EBPF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노리는 L7, 디도스 공격,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XDP랑 EBPF 기술로 어떻게 막는지, 핵심 원리부터 최신 동향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L7,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층 공격은요. 이게 단순히 트래픽 양으로만 밀어붙이는 L3, L4 공격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아, 다른가요? 네, 진짜 정상 사용자처럼 뭐랄까 게임 플레이어처럼 행동하면서 서버 자원을 야금야금 고갈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교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걸 어떻게 막는지 또 로그 보니까 개발도 활발하던데요. 그런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L7 공격. 이게 왜 그렇게 방어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가요?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거죠? 핵심은 이제 흉내내기라고 보시면 돼요. 흉내내기요? 네, L7 공격은 실제 사용자의 행동 패턴, 예를 들면 게임 안에서 뭐 특정 요청을 보내는 걸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초기 단계, 그러니까 L3, L4 레벨 필터로는 이게 진짜 사용자인지 공격인지 구분이 거의 안 돼요. 그렇겠네요. 겉보기엔 똑같을 테니. 맞아요. 단순히 트래픽 양을 보는 걸 넘어서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통신 규칙, 즉 프로토콜 자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잡아내는 그런 지능적인 필터링이 필요해서 훨씬 복잡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냥 필터링 수준이 아니라 더 똑똑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XDP와 eBPF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군요. 이게 성능 면에서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XDP는요, eBPF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카드 드라이버단, 그러니까 패킷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아주 초입에서 실행시켜요. 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복잡한 네트워크 처리 과정을 상당 부분 그냥 건너뛰게 만듭니다. 이른바 커널 우회죠. 커널 우회. 덕분에 패크 처리 지연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지고 처리량은 또 확 늘어나죠. 와. 그래서 악성 패킷은 시스템에 부담을 주기도 전에 XDP 드랍이라는 걸로 그냥 즉시 버려버리고요. 네네. 정상 패킷은 XDP 패스로 커널 스택으로 올려보내고 혹시 처리 중에 eBPF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생기면 XDP 어볼티드로 처리하면서 패킷을 드롭하고요. 공격 트래픽을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서 딱 막는 거죠. 커널을 건너뛰어서 속도를 올리고 문제는 바로바로 버린다. 효과적이겠네요. 근데요. 패킷 하나하나만 봐서는 연결 상태라든지 어떤 IP를 차단해야 한다든지 이런 건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상태 정보는 어떻게 기억하고 관리하나요? eBPF 맵,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eBPF 맵이 일종의 기억장치 역할을 합니다. 기억장치요? 네, 커널 안에 있는 키 밸류 저장소 같은 건데요. 이게 여러 패킷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상태 정보, 예를 들면 플레이어 커넥션 맵 같은 걸로 연결 상태를 기억하고 블록드 IPC로는 차단된 IP 목록을 관리하고 커넥션 트러틀로는 특정 IP가 얼마나 자주 접속 시도하는지 이런 걸 계속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아하. 로그 보니까 이런 맵들을 기능별로 딱딱 나눠서 쓰더라고요. 이런 걸 모듈식 설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각자 역할이 분명해져서 나중에 코드 고치거나 문제 찾을 때 훨씬 편해지죠. 그렇군요. 여러 맵을 목적에 맞게 쓴다. 근데 마인크래프트 프로토콜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로그에도 나오는 리드 바린트 사이즈 함수처럼 가변 길이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요. eBPF 자체에 어떤 제약 같은 건 없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BPF는 커널 안에서 실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커널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eBPF 검증기라는 게 아주 깐깐하게 검사를 해요. 검증기요? 네. 이 검증기가 무한 루프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메모리 덮금 같은 위험한 코드는 아예 실행 전에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리드 바린트 사이즈 함수 구현을 보면요. 이 제약 때문에 좀 번거로워 보여도 일부러 한 바이트씩 경계 검사를 명시적으로 계속 수행해요. 아, 복잡한 루프를 못 쓰니까. 그렇죠. 코드가 좀 덜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 커널 안에서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걸 보장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트레이드오프 같은 거죠. 안전을 위한 선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방어 로직들, 어떤 공격들을 막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여러 단계의 방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detect TCP bypass라는 함수는 좀 비정상적인 TCP 플래그 조합, 그러니까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서버 상태를 몰래 엿보거나 방화벽을 뚫으려는 시도 있잖아요. 네네, 스캔 같은 거. 그런 걸 탐지해서 차단하고요. 또 커넥션 트로틀 맵을 써서는 특정 IP 주소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로그 보니까 3초던데 그 안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연결 요청, 즉 SYM 패킷을 10개 넘게 보내는 이런 CNIM 플러드 공격을 막아요. 아, 그게 C9M 플러드군요. 네, 그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IP는 잠시 동안, 이것도 로그 보니까 60초 정도, 블럭드 IPS 맵에 추가해서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럼 로그인 단계에서 들어오는 공격은요? 인스펙트 로그인 패킷 함수가 그걸 막는다고요? 맞습니다. 이 함수는 마인크래프트 로그인 패킷의 구조를 아주 꼼꼼하게 뜯어봅니다. 어떻게 검사하는데요? 패킷 전체 크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필드들의 길이 정해진 패킷 아이디 0x00이 맞는지, 사용자 이름 길이나 형식이 올바른지 이런 걸 다 확인해요.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는 뭐 공개 키라든지 서명, UUID 같은 암호화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있는지, 길이는 맞는지 이런 것까지 검사해서 비정상적이거나 조작된 로그인 시도를 막아내죠. 핸드쉐이크나 상태 핑 요청 같은 다른 단계에서도 비슷하게 프로토콜 규칙에 맞는지 다 검사하고요. 이야, 정말 프로토콜 레벨에서 깊게 들여다보는군요. 커널 안에 eBPF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패킷을 검사하는 동안에요. 그 사용자 공간에서 돌아가는 로더 프로그램 source main.rs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근 로그 보니까 뭐 라이브 C를 쓰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사용자 공간 로더. 이건 일종의 지원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부대요? 네. 실시간 패킷 처리는 eBPF가 하지만 그 eBPF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맵들을 뒤에서 관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주로 3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오래된 플레이어 연결 정보가 플레이어 커넥션 맵에 계속 쌓이면 안 되니까 그걸 정리해주고요. 둘째는 아까 말한 커넥션 스로틀 맵, 그러니까 SYN 공격 막는 카운터를 주기적으로 리셋해주고, 셋째는 블럭드 IPS 맵에서 차단 시간이 끝난 IP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맵 관리군요. 그렇죠. 최근 로고에서 보신 립그 변경 같은 건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 로그를 보면 뭐 보호할 포트 범위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바꿨다거나 아니면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최신으로 업데이트한다거나 프로젝트가 계속 활발하게 관리되고 있구나마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서버 운영 환경에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또 기술 변화에 맞춰서 계속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마인크래프트 XDP eBPF 프로젝트라는 건 XDP의 엄청난 처리 속도, 그리고 eBPF의 유연한 프로그래밍 능력, 여기에 상태 저장을 위한 eBPF의 맵과 사용자 공간 로더의 지원까지 이걸 아주 영리하게 조합해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라는 특정 타겟을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L7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L7 공격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XDP와 eBPF라는 기술을 최적으로 잘 활용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주로 IPv4 환경에 맞춰져 있고 또 마인크래프트 프로토콜 자체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나올 더 교묘한 L7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IPv6 환경까지 완벽하게 대응하려면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해야 할까? 이런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IPv6 지원이나 더 진화된 공격에 대한 대비. 확실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